어머, 어머. 아, 설거지를 너무 조용하게 하시네. 약간 짜증나셨죠? TV 소리 안 나죠? 눈치 없이 TV 소리를 높여. 왜? 어떡하노. 고3. 아이고. 상점. 어쩔 수 없죠. 고3 제일 네, 무섭죠. 제일 무섭죠. 제일 무섭죠. 아빠! 시끄럽다고! 조용히 좀 해달라고 몇 번을 말해. 미안해. 이럴 거면 나가, 어? 나가라고! 나가라고. 뭘 또 그렇게까지 말을 하냐? 나가네요. 나가네. 예민한 상황이죠. 나 아니야? 나 아니야? 위. 윗집이다. 아유, 씨. 도대체 몇 번을 얘기 알아듣는 거야. 아유, 진짜, 씨. 근데 저 정도면 진짜 거슬리겠는데요? 흥거리잖아요. 어떡해. 어이구. 지훈아, 띵동 아줌마 왔다. 방에 들어가 있어. 어머. 아, 어머. 어떻게 띵동 아줌마네. 별명이. 반성은커녕. 여보세요? 또 무슨 일이세요? 아니 저기요,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. 애 뛰는 것 좀 주의해 달라고. 우리 애가 지금 고3이라고요, 고3. 이 집에 뛰는 소리 때문에 공부를 못하고 있다고요. 저희도 조심한다고 하는데요. 그렇죠, 또. 조심한다고 하긴 하죠. 아니 근데 지금 한밤중도 아니고 6시인데요. 솔직히 조금 예민하신 거 아니세요? 매일 이렇게 찾아오는 것도 그렇고요. 뭐라고요? 그냥 입장차가 있어서. 양쪽이 다 이해가 되는 것 같아. 어렵다. 아니 공중부양을 하라는 거야? 뭐야? 또 초인종 눌러봐.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진짜. 사실 또 한참 뛸 나이긴 해요, 어린이는. 그렇죠. 늦은 시간도 아니고 네. 한밤중도 아니니까 또. 사실 제 밑에. 또 들려. 밤에 들리면 아, 안 되는데. 밤까지. 야, 이건 좀 자는 데는 좀 조심해야 밤에는 좀 조심해야 될 텐데. 근데 저 정도의 소리가 진짜 들리면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? 밤에는 더 크게 들려요. 참아요. 아유, 이 시간까지 애도 안 재고 도대체 뭐 하는 거야? 아, 씨, 돌겠네. 아유, 씨, 옆에 내려네. 아유, 진짜. 살살해. 초인종 누르면 가만 안 있겠다고 했잖아. 어떡해. 찾아갔네요. 어머, 이 밤에. 아니 대체 무슨 일이세요? 이 늦은 시간에? 예의라는 거 모르세요? 예의? 그래, 말 잘했네. 이 시간에 자식 새끼 뛰어다니는데 말리지도 않는 건 어느 나라 예입니까? 에? 새끼? 지금 말 다 했어요? 다 못했어. 어? 당신 같은 사람들은 아파트 살면 안 되는 거야. 알아? 한 번만 더 이러면 경찰 부를 거야. 알겠어? 경찰? 말씀 한번 잘하셨네요. 여보세요? 경찰서죠? 여기 밤에 난동 부리는 사람이 있어서요. 어떡해. 네. 이미 신고해버렸어. 걷잡을 수 없어, 저러면. 이걸 또 난동 부린다고. 이제 영상에서 확인해서 처음에는 좀 미안하다고 했다가 이게 쌓이고 쌓이면서 윗집도 조금 뭔가 약간 이제 심사가 뒤틀려 있는 부분도 있었거든요. 그러게요. 근데 어떻습니까? 실제로 윗집이 층간소음 때문에 상담을 해오는 경우도 있나요? 퍼센테이지로 말씀드리면 아랫집에서 민원이 한 80% 정도를 항상 상회를 하고요. 윗집에서 오는 경우 한 15% 이상씩 조금씩 초과를 하는 상태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 보통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은 집을 좀 지옥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. 그러니까 맞아요. 지옥이다 보니까
뭐 이렇게 주거나 저렇게 주거나 똑같다고 생각을 하세요.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층간소음에 눌려주거나 내가 이렇게 억울한 상황을 위층에다가 또는 이웃에다가 해를 끼치고 풀고 죽나 뭐 똑같다고 보시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뭔가 예. 극단적인 극단적인 선택을 것들이 그래서 나오는 뭐 층간소음에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면은 해마다 그 살인 사건이 두세 건은 꼭 발생을 하는데 조금 심리적으로 조금 그래도 좀 약하신 분들은 직접 그냥 투신 자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조금 더 반대 측면에서는 그냥 뭐 위층에 해를 끼치시는 오히려 해를 분들. 가하는. 예. 층간소음이 뭐 단순 민사일 수도 있지만 흉악한 범죄로 가는 경우가 있고요. 맞아요. 그 범죄가 살인 등 강력 범죄로 가는 경우가 맞아요. 있습니다. 제가 좀 알아보니까 작년 9월 달에 여수에 있었던 사건인데요. 네. 층간소음 때문에 미리 등산용 흉기를 준비해서 부부를 살해했던 사건. 또 부부는 살해됐고 친정 부모 60대 부모는 중경상을 입은 사건도 있고요. 또 작년 12월 달에 20대 남성이 층간소음 때문에 그 주의를 준 70대 건물주한테 흉기를 때려서 살해를 했던 그런 그런 흉악 사건들이 있습니다. 범죄들이 해마다 꾸준하게 들려오는 것 같아요. 처음에 만날 때가 중요해요. 뭐냐면 이제 이사를 오시잖아요. 네. 이사 오는 날부터 밑에 분은 지금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. 엘리베이터 멈춰 있죠. 그다음에 막 짐 옮기고 그 이제 인테리어 공사한다고 또 시끄럽고 이미 감정이 막 그 예민하게 서 있어. 근데 윗집에서 내려와서 먼저 좀 상의를 하면서 아유 죄송합니다 많이 시끄러우셨죠 하면 좋은데 기다려도 안 오네 이분이. 그러면 아 뭐야 이분들 이사 온 거 맞아?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기도 해요. 근데 아이들이 막 3명을 데리고 올라가요 만약에. 그때부터 이제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. 그 첫 만남에서 벌써 레이저가 거기서 튀겼다. 그런 순간 그냥 1년 이상 지속되거나 장기간 가는 소음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. 화면을 봤던 그 두 집이 의외로 쉽게 층간소음을 해결했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? 그들이요? 현장 끝까지 갔는데 두 분이? 예인, 그래 말 잘했네. 한 번만 더 이러면 경찰 부를 거야. 알겠어? 여보세요? 경찰서죠? 여기 밤에 난동 부리는 사람이 있어서요. 과연 두 집은 어떤 방법으로 층간소음을 해결했을지 영상으로 함께 확인해 주시죠. 아까 화가 많이 나셨던 그렇지 아랫집 어머니. 그렇죠? 어머, 만났어. 길에서 싸우시는 거 아니야? 야 이런 자리에서 외나무 다리 만나서, 같아요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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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어떡해. 아, 뭐야 어떻게 안 돼? 미안해요. 뭐야? 장 보고 오시는 길이에요? 뭐야? 지은이 엄마, 왜 웃어? 요즘 잘 지내요? 아, 네, 무슨 잘 말이야? 지내요. 저도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. 연기하시는 거예요? 이사 가신 거 아니야? 갑자기 왜 저렇게 너무 설거지 좋아졌어요? 아, 위아래를 바꿨나 집을? 아유 밑에 집에서 자꾸 시끄럽다고 연락이 와서요. 아, 예, 죄송해요. 아 조금만 조용히 해주세요. 네, 아, 저희도 힘드네요. 해결 안 됐을 때 상황이죠. 저 그때 상황이에요. 뭐야? 망치? 망치인데? 망치야? 뭐 하려는 거야? 뭐야? 아, 안 되죠. 너무 무서워. 왜요? 우리가 시끄럽게 했어요? 우리가 아랫집인데. 제가 생각해봤는데 이렇게는 도저히 못 살겠더라고요. 바구긴 놈이 성낸다고. 못 살겠는 건 우리 거거든요. 뭐야? 뭐야? 애 발을 묶어놓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시니까 이거 받으세요. 역시 역발상인데? 편지인가? 돈? 돈 같은데? 돈이야. 어머. 합의가 되죠. 이게 뭐예요? 표정이 바뀌셨어. 피해를 본다고 하시니까 이렇게 하는 건 어떠세요? 한 달에 한 번씩. 어머. 표정이 피해 보상금을 준다는 거잖아요. 야. 가요? 네. 어머. 야, 이렇게 간단한 일이었어? 요즘 태권도 학원을 보내놨더니 거기서 체력을 다 빼주나 봐요. 잘 됐네. 네, 요즘 많이 소리 안 나죠? 네, 조용하더라고요. 어머.
저희들이 흔히 이제 층간소음 피해를 당하고 6개월 정도를 이제 골든 타임이라 그러는데 이 기간 내에 가능하면 좀 해결하기를 좀 많이 권해드리는데요. 6개월 이내에 접근을 할 때는 두 가지를 좀 명심해서 접근하시는 게 좋은데 한 부분 자체는 우리가 아랫집 분들이 이제 그 올라가실 때 참고 올라가시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. 이렇게 가시는 것보다는 먼저 인터폴을 통해서 윗집도 좀 준비를 시키는 게 좋습니다. 예를 들면 내가 이런 층간소음 문제로 조금 만나뵀으면 좀 좋겠다. 미리 좀 말을 하는 거구나. 대면하셨을 때는 아랫집에서는 한 두 가지를 준비하셔야 되는데 윗집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한 두 가지를 준비하셔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가장 심한 소음원을 하나 알려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느 시간대가 가장 시끄러운지를 좀 알려주시는 게 그냥 좋습니다. 막 너무 시끄러워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네요. 정확하게 그렇죠? 특정을 해놓는 예, 그래서 우리의 생활 방식이 좀 바뀌려면 긴 시간이 필요하듯이 이런 어떤 부분들을 차근차근 접근하셔야 되다 보니까 시간대와 소음원을 정확하게 인지를 주시는 것만 하더라도 인천에서 이런 경우가 한 번 있었습니다. 인천 서구 쪽에서 이제 그 같이 한번 공무원분들하고 같이 집을 방문을 했었는데 아래층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거는 과연 매트를 깔았느냐라는 부분이더라고요. 흔히 이제 말씀을 하시는. 그러니까 매트는 기본적으로 깔아줘야 돼요. 저도 애 셋을 키우잖아요. 네. 집에 정말 두꺼운 매트를 깔거든요. 저는 고등학생, 중학생이 돼도 근데도 깔아요? 혹시나 문제될까 싶어서 그거는 지훈 씨가 제가 조금 아버님. 매트 깔죠. 와 당연히 깔죠. 고등학생이어도 까는구나. 아니, 저희 집에도 정말 이만한 두께 이제 매트를 깔아놓고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걸을 때의 효과는 일부 나타납니다. 걸을 때. 예.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층간소음을 줄이려면 서로가 말 그대로 호흡을 좀 맞추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 현장에 갔을 때 아이가 뛰었을 때 가장 심한 어떤 부위가 어딘지를 먼저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. 아래층분 그 민원인분한테는 이제 제가 위층에 있을 때 전화를 좀 돌라라고 그랬습니다. 그 아이가 거실 안방을 이렇게 돌아다니는 중에서 유독 전화가 오시는 곳이 어디냐면 TV 앞쪽이시더라고요. 매트는 그 거실 중앙에 깔려 있었고, 그래서 이 부분 자체를 이제 아랫집 분을 올라오시게 하셔서 이제 확인을 해드리고, 그 부위에다가 매트를 좀 깔았었죠. 그래서 그로부터 민원 자체는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. 그렇구나. 이게 좀 디테일하게 서로 의사소통을 해야 되네요. 게다가 두 집이 조금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좀 나서 주셨다는 점도 맞습니다. 예, 맞습니다.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. 마포구에 있는 아파트 얘기인데요. 거기는 이제 우리가 손편지. 사실 요즘에 손편지 쓰는 사람 없잖아요. 문자 보내면 좀 기분 나빠요. 갑자기 뛰지 마라. 거기 물결이라도 몇 개 있으면 괜찮은데 그것도 없이 너무 시끄럽습니다. 그러면 기분 나쁜데 이분들은 이제 조그만 손편지를 쓴 거죠. 그래서 본인들이 좀 그 정중하게 부탁을 하고 또 위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받아들여서 뭐 미안하다는 뜻의 어떤 그런 편지를 전달하면서 굉장히 손쉽게 해결된 경우도 있습니다. 역시 진심이 담아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. 그러네요. 왜 커뮤니티에 가끔 보시면 막 나 자극하지 마라 막 이런 되게 무섭고 웃긴 네, 그런 쪽지들이 되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 왜 오랜 징역 생활로 막 이렇게 시작되는 쪽지라든지 이건 어떠냐 봐주세요. 안녕하세요. 쿵쾅거리는 소리가 너무 크게 나서 혹시 고릴라가 사는지 궁금해 쪽지 남깁니다. 그러면 굉장히 협박적이고요. 너무 장황한 편지는 안 좋습니다. 뭐 예를 들어서 5장 이런 거는 그렇죠. 5줄 이내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. 5줄 정도. 예, 그러니까 인지소음이라 그래서 먼저 소음을 인지시켜주는 게 좋습니다. 예를 들면은 내일 오후 3시부터 5시 사이 친구들이 옵니다. 생일 파티합니다. 그렇죠.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요 시간대에 소리가 나니까 인지를 하고 참을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고 또 하나는 도저히 못 참으면 그 시간대 나갔다 올 수가 있는데 이때 아랫집한테는 감정의 골이 굉장히 메워져요. 뭐냐면 이 사람이 나를 배려를 하고 있구나. 지금 아랫집에서는 배려를 못 겪고 있다 보니까 이해할 것 같아요. 제일 우리가 손쉽게 요청할 수 있는 곳이 층간소음 이웃사회 센터입니다. 층간소음 이웃사회 센터는 소음 분쟁의 어떻게 보면 해결 기관이거든요. 양쪽 세대를 방문도 하고 또 소음 측정까지 해줍니다. 그러다 보니까 그 층간소음 이웃사회 센터를 이용하시는 게 좋고요. 전화번호도 외우기 쉽습니다. 1661에 2642. 2642. 그러니까 2642입니다. 2642. 1661에 2642.